사실은 커리어 형태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의 일만 50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50가지 직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틀렸다 좋다 이렇게 정형화되는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정답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너무 많은 힘을 기울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커리어가 와 화려하시군요. 제 프로필을 보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종종 들어요. 근데 사실은 불과 한 10년? 15년 전 제가 젊었을 때 한 20년 전을 보면 제 이력서만 보면 와 이러노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니 어디 좀 싸돌아다니지 마라 이러면서 야, 커리어가 막 중구난방이고 이게 뭐고 이런 이야기를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사실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겉으로는 막 괜찮은 야 멋지잖아 인생 멋있어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지 이런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불안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진로가 이제 펼쳐진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든지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방송 일이라든지 무역 일이라든지 뭐 IT 업종의 일이라든지 심지어 제가 인문계열인데 엔지니어 일을 하게 됐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강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대기업 임원분들도 저한테 배우러 오시겠다라고 하고 유명하신 분들도 그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어느 날 왜 이러지 하니까 그 순간에 이제 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거기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이제 걸어 나간다라면 뭐 직업을 하나를 얻든 뭐 몇 시까지를 하든 그 모두를 다 즐기는 자세로 임한다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이생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게 20대만 그런 게 아니라 30대도 그러고 40대도 그러시는 거 50대도 그러시는 분들이 그런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서 오는 게 한결같이 저도 이제 상담을 10대부터 5, 60대까지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탓을 주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드는 건데요. 이 감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긍정주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강조하니까 반대도 굉장히 많잖아요. 긍정주의의 배신 이런 형태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긍정의 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이가 드니까 자꾸 긍정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나는 이제 부정주의자로 이제 접어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직장인 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긍정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느냐. 물론 이제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으면 훨씬 더 좋죠. 그런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각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웃으려고 하고 오히려 운동을 조금 하시고 몸을 더 활기차게 움직이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형성되는 트레이닝 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외적인 트레이닝 훈련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나는 부정주의자구나 이렇게 빠져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작은 양이어도 이게 긍정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 생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이렇게 포기하는 걸로 남의 탓으로 어떤 상황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나면 갈수록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만 틀어버리시면 이게 아주 나중에는 이게 달라져요. 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행동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내적인 태도를 바꾸려면 그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면 분명히 여러분이 이 생에서 행복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자존감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영역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의 영역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해요.
어렸을 때 양육을 반복적으로 어떤 태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 형성이 되면 좋아요. 근데 아마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할 때 뭔가 자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자세히 보면 왜 이제 행복감이 좀 떨어지느냐면 경쟁 사회예요. 경쟁을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영역을 잘하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올라가지만 근본 바탕은 자존감이거든요. 그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결과만을 몰아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이제 부모님만 탓할 수 없잖아요, 성인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작은 거라도 시도해 봐야 돼요.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해보시고, 평소에 사실은 미운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가장 미워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자신을 질타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존감을 내려가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도닥여주면서 작은 것들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큰 거 아니어도 다독여 나가면 충분히 이제 건강한 자존감을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처음에는 트레이닝 할 때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이게 역기의 몸무게를 올려가듯이, 무게를 올려나가듯이 그렇게 해 나가시면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타고난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왜냐하면 그것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어떤 사건이나 뭔가 일어나면 그걸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표면적인. 그래서 항상 그것도 트레이닝이 조금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여유롭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